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동궁을 극찬하는 일본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여러 일본 매체의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를 보고 일본 드라마와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여름 글로벌 OTT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단 하나의 명작을 꼽으라면 단연 넷플릭스가 야심차게 선보인 오리지널 시리즈 동궁일 것입니다. 작품이 베일을 벗은 지 불과 4월 만에 전세계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비영어 TV 시리즈 부문 최상위권을 강타한 이 메가 히트작은 대한민국을 넘어 바다 건너 일본 열도까지 강력한 오컬트 사극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주요 중앙 유력지 대형 엔터테인먼트 종합 매체 서브컬처 평단 및 한국 드라마 전문 방송 저널리스트들은 연일 동궁이 거두고 있는 기록적인 흥행 지표와 놀라운 작품성을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유례없는 대찬사를 쏟아내는 중입니다. 전통적으로 자극 콘텐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고 장르물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던 일본 언론과 시청자들이 이토록 한국의 고전 오컬트 판타지 잔혹사에 깊게 매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정론지인 아사히 신문을 비롯해 종합 미디어 플랫폼 나비콘, 연예 전문 매체 단미, 그리고 현재 권위 있는 문화평론가들의 보도 내용과 리뷰를 입체적으로 종합하여 동궁이 일본 문학의 전반에 이끌어내고 있는 거대한 신드롬의 실체와 찬사의 핵심 동인을 지금부터 상세히 정리해 봅니다.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종합 일간지이자 오피니언 리더들이 신뢰하는 아시아신문은 넷플릭스 동궁은 작품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부터 시청자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흡입력이 실로 엄청나다며 첫 에피소드를 재생하는 순간 도저히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서사의 팽팽한 긴장감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사히 신문은 기존 사극의 문법을 완전히 탈피한 전개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단순한 시대극이나 궁중 암투극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수고 매회 예측 불허의 미스터리와 정교한 반전을 배치하여 글로벌 시청자들이 단 1초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고 평합니다. 일본 평단 역시 동궁의 가장 큰 매력으로 서사의 속도감과 치밀하게 설계된 플롯을 꼽습니다. 과거 한국 사극이 보여주었던 다소 호흡이 길고 호불호가 갈리던 서사 구조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글로벌 시청자의 시청 패턴에 맞춰 압축적이면서도 밀도 높은 하이퍼텐션 경계를 완성했다는 진단입니다. 일본 내 한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분석 매체로 공신력을 자랑하는 나비콘과 현재 명망 있는 비주얼 디렉터들은 동궁이 개척해낸 오컬트 잔혹사극이라는 독창적인 장르적 성취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기담, 괴담 혹은 고유의 요괴 문화를 다룬 세련된 자체 장르물이 극도로 발달한 국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유의 무속신앙과 샤머니즘, 도교적 세계관, 그리고 조선 왕실의 삼엄한 궁중비사가 결합된 동궁의 독특한 오컬트 세계관은 일본 평단과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넘어 장엄한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갔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일본의 유명 한국 드라마 비평 전문 매체인 K드라마 소라블로그 등에서는 동궁의 미장센과 시각예술적 연출 기법에 대해 이례적으로 긴 텍스트의 논평을 게재하며 분석적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이승의 권력력이 요동치는 궁궐과 영계의 기관 원원들이 교차하는 가상의 공간을 이토록 아름답고도 섬뜩하게 시각화해낸 한국 제작진의 프로덕션 디자인 능력과 크리에이티브 스태프의 역량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서술했습니다. 일본의 비주얼 평론가들은 동궁의 화면 구성이 가진 세련미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어둠과 빛의 강렬한 명암대조를 극한으로 활용한 촬영 기법, 피의 붉은색과 궁궐의 단청이 빚어내는 탄미주의적 색채 감각, 그리고 한국 전통 복식과 한옥 건축물이 지닌 유려한 곡성미가 어우러져 기묘하면서도 매혹적인 잔혹미학을 완성했다는 평가입니다. 나비콘은 동궁은 서구식 좀비물이나 단순한 크리처물의 말초적 자극과는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내면과 공포를 파고드는 심리적 오컬트의 정수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컨텐츠가 지닌 장르적 한계와 비주얼 역량을 몇 단계나 진화시켰다며 하이엔드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일본 언론과 평단이 한 목소리로 바라보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동궁의 위상은 단순한 한 번의 흥행작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로맨틱 코미디나 좀비 액션, 스릴러 장르에 다소 집중되어 있던 K드라마의 장르적 영역을
하이엔드 고전 오컬트 다크 환타지라는 미제 영역이자 최고 난이도의 스펙트럼으로 완벽하게 안착시킨 기념비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빈틈없이 정교하게 짜인 독창적인 각본, 매 프레임이 예술 영화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연출, 그리고 주 조연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는 배우들의 소름 돋는 열연까지 3박자가 완벽한 황금 비율로 버무려진 결과물이라 예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궁을 일본 오컬트 장르와 비교하는 일본 시청자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괴인 꺼목소리가 나올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스튜디오 지브리의 센가 히치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기묘한 식물이나 요괴들을 실사한 것 같았어요. 기묘하면서도 어딘가 아이처럼 귀여운 매력이 공존하는 크리처를 만들어낸 한국의 상상력에 감탄했습니다. 평소 일본의 고전 괴담이나 기담 장르를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 하지만 동궁은 일본 특유의 정적인 공포를 넘어 연기와 이승을 오가는 스케일이 차원이 다르더군요. 조선왕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테마 액션의 거대한 자본력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남족이 피 묻은 나무 모기로 악기를 베어 넘길 때 전율이 돋았습니다. 이건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술적인 검술 액션을 완벽한 실사로 재현해낸 느낌이에요. 만화 같은 설정을 유치하지 않고 이토록 세련되게 시각화할 수 있는 건 현재 한국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는 현실과 귀신들이 점령한 귀의 세계가 같은 공간에서 대조를 이루는 연출이 압권입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주술의 전 속 영역 전개나 결계 설정을 아주 현실적이고 무섭게 풀어내더군요. 붉은색과 푸른색의 강렬한 색채 대비 덕분에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 링이나 주온 같은 일본어로가 주는 특유의 눅눅하고 음습한 심리적 공포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극 특유의 역동적인 검술 액션이 더해지니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탄생했네요. 답답하게 당하기만 하는 호러가 아니라 악기를 시원하게 때려잡는 테마물이라 카타르시스가 엄청납니다. 일본에도 신토나 무속을 다룬 장르물이 많지만 대부분 서브컬처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궁은 한국의 토속 무속신앙을 왕세자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음모와 엮어 고급스럽게 풀어냈어요. 정통사극의 묵직한 오컬트의 기괴함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나 할리우드 영화 콘스탄틴의 아류작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조선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동양적 사후세계관이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더군요. 클리셰를 한국적인 색채로 완벽하게 재해석해낸 연출가와 작가들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일본 영화계가 반성해야 할 정도로 그래픽 퀄리티의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진 작품입니다. 귀매들이 등장하는 장면이나 세상이 뒤바뀌는 연출의 CGI가 부자연스러움 없이 그게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마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오컬트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는 듯한 높은 완성도였습니다. 서양이 잔인하기만 한 슬래셔 무비와는 차원이 다른 서늘함을 줍니다. 동양 오컬트 특유의 처연한 원한과 한, 그리고 궁궐의 아름다운 한국 복식이 어우러져 잔혹한 미학을 완성했어요. 피가 튀는 순간조차 예술적으로 연출하는 한국 스태프들의 비주얼 디렉팅에 감탄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린 시절 보았던 고전 만화 이누야사의 세계관이 겹쳐 보였습니다. 인간과 요괴의 경계, 그리고 저주받은 운명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의 서사가 딱 그렇거든요. 만약 일본에서 이런 요괴 사극을 실사했다면 절대 이 정도의 진지함과 퀄리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일본의 신사나 사찰을 배경으로 한 오컬트와는 또 다른 조선 궁궐만의 섬엄하고 은밀한 공포가 신선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장소를 가장 글로벌한 넷플릭스 스타일로 포장해냈습니다. 귀신들의 비주얼도 오싹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왕을 연기한 조승우의 양면적인 연기였습니다. 악기보다 더 탐욕스럽고 냉혹한 인간의 본성을 눈빛 하나로 표현해내며 극의 격을 높이더군요. 단순한 크리처물을 넘어 인간 심리 스릴러로서의 깊이까지 챙긴 영리한 작품입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은 수많은 일본 만화나 애니를 실사 시도했지만 국제적으로 성공한 작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드라마가 공포 크리처 장르를 실사하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